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 미연쌤입니다. 자, 만나서 반가워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선생님이랑 계속해서 1단원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해 볼 텐데, 두 번째 중단원 있죠? 수평 잡기로 무게 제기 부분과 내가 만든 저울로 무게 제기 부분을 같이 배워볼 겁니다. 조금 내용이 많으니까요.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도 열심히 공부하시리라 믿고요. 열심히 공부하고요.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핵심 정리 6쪽을 펴시면 됩니다. 6쪽 얼른 펴세요. 자, 첫 번째 내용 좀 볼게요. 수평이 되게 하여 보기. 여기서 수평이란 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수평이라는 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쉽게 그냥 생각하기를 우리가 시소를 탔을 때 친구와 내 쪽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수평이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수평을 한번 잡아볼 텐데, 수평을 잡는 것은 얘들아, 물체의 무게가 똑같을 경우는 쉽지만 물체의 무게가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수평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양이와 쥐가 있는데요. 고양이와 쥐가 지금 무게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선생님 지금 수평이 됐으니까 무게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고 중간에 중심을 볼까? 자, 중심. 우리는 주로 받침점이라고 이따 표현할 거야. 받침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받침점으로부터 매달린 거리를 조금 볼래요? 거리가 어때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걸렸는데 수평이 되었다라는 것은 둘의 무게가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수평을 잡게 되냐면 항상 무거운 쪽이 받침점과 더 가까이 와서 매달려야지만 수평이 되는 거야. 가벼운 물체랑요. 알겠지? 그럼 둘 중에 지금 누가 고양이가 더 무게가 무겁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물체를 움직여서 수평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가운데의 매단실, 즉 받침점을 옮겨주면 되거든요. 어느 쪽으로 옮긴다?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거운 물체와 받침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가벼운 물체와 받침점 사이의 거리는 또 멀어지게 이렇게 되는 거지. 결과는 똑같은데 하나는 물체를 움직인 거고 하나는 매단실, 중심을, 받침점을 움직여서 수평을 맞춘 경우다. 어쨌든 두 가지 방법으로 수평을 맞출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내려오시면요. 수평 잡기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 내용이야. 물체의 무게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물체를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으면 수평을 이룬다. 무슨 말이다?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이 거리가 같다란 얘기야. 같은 거리에다가 이렇게 물체를 놓으면 수평을 이룰 수 있는데 만약에 무게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무거운 물체를 가벼운 물체보다 받침점에 더 가까이 놓으면 수평을 이룬다. 무슨 말일까? 그림으로 표현해볼게. 자, 중심이 이렇게 있고 더 무거운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무거운 물체가 중심, 받침점으로부터 더 가까이 이렇게 오면 되고 가벼운 물체는 더 어디로 멀리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쪽에 더 거리를 멀게 해야지 된다. 가벼운 애가 더 거리를 멀게 해야지만 수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서 무게가 같은 경우 또는 무게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수평을 맞추는지 알아봤는데 요것만 기억해. 뭐만? 무거운 물체가 항상 받침점과 가까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8쪽으로 가면 되네요. 8쪽에 가시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첫 번째 문제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가운데에 실을 매단 막대의 양쪽에 무게가 같은 두 물체를 매달아 수평을 이룬 모습입니다. 받침점으로부터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여 쓰시오. 얘들아, 여기다가 밑줄. 양쪽에 무게가 같은 두 물체를 매다른 거야. 두 물체의 무게는 똑같아. 그러면 받침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떻다고 그랬나요? 같을 때 수평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거리가 어떻다?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같을 수 있는 이유는 두 물체의 무게가 똑같았기 때문이야. 알겠지?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아래쪽에 있는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두 물체가 수평을 이루고 있을 때 두 물체의 무게를 바르게 비교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얘들아, 이거 조금 표시할까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 헷갈리니까 잘 봐봐. 지금 딱 보니까 받침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때요? 똑같아, 달라? 다르지? 누가 더 멀어? 이쪽이 더 멀잖아. 그 말은 누가 더 무겁다라는 걸 의미해? 그치? 고양이가 더 무겁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되겠지? 왜? 무거운 물체가 받침점으로부터 더 가까이 항상 매달려야지만 가벼운 물체와 수평을 이루기 때문이지.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맞는 걸 한번 골라보자. 기억! 가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가의 무게, 가와 나 중에서 가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맞는 말이네. 두 번째, 니은. 나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아니죠? 틀렸네. 디귿. 가와 나의 무게가 서로 같아요? 아니요. 받침점과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같지 않은 거예요. 가와 나의 무게를 비교할 수 없나요? 아니, 우린 충분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받침점까지의 거리를 보면서요.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누구다? 기억입니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무거운 물체가 항상 받침점과 가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밑에 3번 문제 나와 있어요. 3번 문제 볼게요. 8쪽의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두 과일의 무게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일까요? 얘들아, 무게가 같다라면 받침점으로부터 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거리도 같을 거란 얘기지, 그치? 그럼 거리가 같은 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지금 첫 번째. 지금 중심이 0인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의 사과, 하나, 둘, 세 번째의 배. 그런데 수평을 이루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사과와 배가 지금 무게가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똑같은데 어때?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그 말은 사과가 더 무겁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지. 지금 이건 어떨까요? 지금은 배가 더 앞쪽에 있고 중심과 가까이 있고 받침점과 가까이 있고 사과는 멀리 있잖아. 그럼 누가 더 무겁다라는 건? 근데 수평이 되었다라는 건 배가 더 무겁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지금 이건 어때요? 사과가 받침점과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수평이 되었지? 그러니까 사과가 더 무겁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2번, 3번, 4번은 무게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같은 경우에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해서 골라주면 되는 거야. 무게가 같을 경우에는 받침점과 거리가 같다라는 거 기억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또 다음 내용 또 보셔야 되겠죠? 다시 앞쪽으로 6쪽으로 가볼게요. 6쪽에 3번 내용을 좀 볼게요. 3번 내용 봅시다. 간이 양팔 저울의 수평 잡기입니다. 자, 용수철이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야. 그치? 무게가 같으니까. 용수철 늘어난 길이는 무게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치? 늘어난 길이가 당연히 같겠지?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손으로 잡아당기는 용수철을 받침점에 가까이 옮긴 경우에 추가 매달린 용수철보다도 손으로 잡아당긴 용수철이 받침점과 더 가까이 여기 2번 위치로 옮겨져 왔네요. 그럴 경우에는 손으로 잡아당긴 용수철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했던 그 말이야. 바로 같은 무게의 물체라도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이에서 힘을 주어 수평을 이루려면 더 큰 힘이 든다란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추가 매달린 거리보다도 내가 손으로 잡아당긴 용수철이 받침점보다 더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은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면 되고 힘이 더 많이 드니까 더 많이 늘어나겠지, 용수철도. 그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요? 자, 몇 쪽으로 가시냐면요. 9쪽이네요. 9쪽으로 가면 4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험에서 두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같게 하려면 손으로 잡아당기는 용수철을 기억에서 리을 중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기호를 쓰시오. 단, 두 용수철의 크기와 종류는 같습니다. 양팔 저울의 한쪽 팔에다가 용수철을 걸고 추를 매단 다음에 다른 쪽 팔에 또 다른 용수철을 걸고 손으로 잡아당겨 양팔 저울이 수평이 되게 하였습니다.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늘어난 길이가 같게 하려면 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같게 늘어나게 하려면 같은 자리에서 당겨야지 같은 힘으로 당겨줄 테니까 어때? 같은 길이가 늘어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떤 자리이다?
4번이니까 여기도 4번 위치를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호로는 리을이네. 그래서 리을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같은 자리에 매달아야지만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핵심 정리 쪽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몇 쪽으로 가냐면 6쪽으로 다시 갈게요. 자, 4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위접시 저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위접시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재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표시합니다. 평평한 곳에 위접시 저울을 놓는다. 바늘이 중심을 가리키는지 확인을 하고요. 중심이 있지 않다면 0점 조절 나사로 바늘이 가운데에 오도록 해요. 바로 0점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무게를 재려는 물체를 한쪽 접시에 올려놓고 다른 쪽 접시에 분동을 올리고 내리면서 수평을 잡게 돼요. 그런 다음에 접시에 있는 분동의 무게를 모두 합하고 숫자 옆에 g이라는 단위를 붙이면 바로 그 물체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자, 윗접시 저울 같은 경우에는 접시가 이렇게 두 개가 올려져 있잖아요. 한쪽 접시에다가는 내가 재고자 하는 물체 올려놓고 한쪽에는 분동을 올려가면서 수평이 될 때까지 올리면서 수평이 딱 되었다. 그러면 분동의 합을 더하면 바로 그 물체의 무게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얘들아, 분동 올릴 때 무거운 것부터 핀셋을 이용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9쪽입니다. 9쪽에 가시면 5번, 6번 문제 나와 있어요.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다음은 윗접시 저울의 사용 방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평평한 곳에 윗접시 저울을 놓습니다. 바늘이 중심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접시에 있는 분동의 무게를 모두 합합니다. 무게를 재려는 물체를 한쪽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한쪽 접시에 분동을 올리고 내리면서 바늘이 중심을 가리킬 때까지 반복합니다. 얘들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평평한 곳에 윗접시 저울을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중심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지 0점을 맞추는 거야. 수평을 맞추는 거지. 그런 다음에 무게를 재려는 물체를 먼저 올리는 거예요. 요게 세 번째 순서이고, 그런 다음에 한쪽 접시에 분동을 올리는 거, 요게 다음 순서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 분동의 무게를 모두 합하는 게 마지막 순서가 되겠네요. 그러면 차례대로 써보자. 첫 번째는 기억이지, 기억. 다음 두 번째는 니은, 세 번째는 리을, 다음 네 번째는 미음,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요. 자,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까? 근데 윗접시 저울의 사용 방법은 순서로 잘 나오니까요.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좀 풀어볼게요. 밑에 6번입니다. 9쪽에 6번 문제예요. 다음은 분동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재는 결과입니다. 가장 무거운 물체와 가장 가벼운 물체의 기호를 쓰시오. 선생님, 무게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지 말고 분동을 다 뭐해라? 합해라. 그러면 그 합이 바로 물체의 무게다라는 얘기야. 자, 기억 물체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10g짜리가 몇 개다? 3개다. 5g짜리가 1개다. 1g짜리는 없네요. 그러면 다 더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나와? 10g짜리가 3개니까 30 되는 거지, 얘들아. 30, 10 곱하기 3 다 해줘야 돼. 그런 다음 더하기 5g짜리가 1개니까 그냥 5 해서 더해주면 몇이 나와? 35g 이렇게 나오지. 니은 볼게요. 니은은 10g짜리 없고요. 5g짜리 1개, 1g짜리가 3개이니까 5 더하기 1g짜리는 3개니까 1 곱하기 몇? 3 해서 3 더하기 5 하니까 몇이야? 8g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디귿 볼까요? 디귿은 10g짜리 1개, 5g짜리 1개, 1g짜리 2개야. 이렇게 보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10g짜리는 1개니까 10 더하기 5g짜리 1개니까 5 더하기, 그 다음에 1g짜리는 5 2개, 그러니까 1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10, 5, 2 하니까 17이다. 그치? 17g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리을 같은 물체는 10g짜리가 1개, 5g짜리는 없고 1g짜리는 4개. 그러면 10 더하기 1g짜리 몇 개? 4개. 1 곱하기 4. 그래서 몇이다? 4, 1은 4 더하면
4g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찾아보자. 가장 무거운 물체는 가장 무게가 무거운 거 누구다? 35g이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 기억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가벼운 건 8g인 니은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것은 분동의 합을 이용해서 물체 무게를 구하는 거예요.